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오비스트 대표 이진우라고 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오비스트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사업지 발굴, 사업지를 이제 그 요건들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요건에 맞는 사업지를 발굴해서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일이 현재 저희 회사에서 가장 왕성하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따 CG로 띄울 텐데 올 1월에 서울시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심의 기준이라는 것이 2021년 1월 도시재생실 주거환경 개선과에서 발표됐는데요. 이거 뭐 딴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개수가 작년 서울시 홈페이지에 3, 4분기 현재 65곳이 진행 중이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올 1월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현재 172개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7개가 준공이 됐고요. 착공이 7개, 사업 인가를 받은 게 11군데, 건축 심의를 받은 데가 15군데, 조합 인가를 받은 데가 30군데, 조합을 설립하고 있는 중이 102군데일 만큼 서울 시내 주택 공급에 아주 큰 축을 담당하게 될 만큼 왕성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얘기 많이 들으셨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2012년도에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층수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시 규제로 18년도, 17년, 그러니까 18년 법 시행 전까지 서울시에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층수 올릴 수 있는 층수를 7층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빌라라 통칭되는 다세대하고 단독하고 섞어서 지을 수 있는 그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7층까지밖에 못 지으니 현지 사는 분들이 내 돈 내고 내 집 짓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면 사업자가 붙을 수가 없는 구조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크든 작든 수익이 창출돼야 그 사업에 이제 들어보시게 되는데 그런 루트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 고 박원순 시장께서 정비사업 직권해제라든지 정비사업을 해제를 많이 시킨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서울시 내 새 아파트, 양질의 주거 형태가 공급될 길이 전무한 형태가 될 만큼 공급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 아래 17년도에 이제 입법 예고가 됐었고 2018년에 다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안에 있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밖으로 나와서 새 법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란 법이 나와서 이거를 약칭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뭐 빈집 정비 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한 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이 세 가지 사업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18년도에 법이 이제 제정돼서 나오면서 불과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법이 불비된 사항도 많았고 또 일반 토지 등 소유자가 알지 못하는 여러 분야 아직 홍보가 덜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3, 4분기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65군데밖에 없었던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불과 몇 개월 뒤에 지금 172개로 늘 만큼 폭발적인 증가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172개 서울시 그 심의 기준은 이제 주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층수 기준을 확정져 준 거죠. 그거는 영상을 따로 준비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하도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카더라 통신 또는 잘못된 정보 또는 뭐 카페나 블로그에서 퍼날르는 글들이 왜곡된 것들이 많아서 오늘은 아예 이렇게 제가 법을 출력을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사업이며 이 사업은 굉장히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한 법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증명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먼저
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현재 기준 그 대규모 개발과 지금 가로주택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바로 10,000제곱미터입니다. 10,000제곱미터라면 어느 정도 넓이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보통 10,000제곱미터를 이제 환산하면 옛날 구 면적으로 한 3,000여 평, 3,025평 정도 되니까 3,000평 미만인 거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하고 3,000평 이상 되는 재개발, 재건축 기존의 정비 사업들은 대규모 개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토지 등 소유주를 위한 사업이냐? 10,0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대규모 기존의 정비 사업들은 말입니다.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죠. 이제까지 여러분 아시는 수색증산 뉴타운 또는 한남 뉴타운, 이 뉴타운이라는 이름 붙은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개발 사업, 뉴타운 사업, 재정비 촉진 사업, 뭐 어떤 형태라든지 같은 방식의 재개발, 같은 방식의 재건축 사업이었던 거죠. 뭐 처음에 정비 기본계획, 예전에는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그랬는데요. 정비 기본계획부터 구역 지정,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사업계획 승인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그 다음에 이주, 철거, 공사 시작, 입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뭐 한 8년에서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요, 이해관계의 충돌들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 가장 큰 대장주, 강북의 대장주, 아마 한남 뉴타운 한번 볼까요? 한남 뉴타운은 2003년도에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께서 조례로 정한 난개발, 기존의 재개발법에 따르는 블록별 이런 개발을 하지 말고 광의의 개념은 넓게 개발을 해서 기반시설도 잘 놓고 학교도 아주 넉넉하게 놓고 해서 광의의 개념에 좋은 의미에서 만들어진 정비사업이 바로 뉴타운입니다. 그것이 이제 2006년에 가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해서 바로 촉진지구라는 이름으로 이제 또 바뀌고, 하여튼 뭐 형태는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2003년도에 시작해갖고 작년이죠. 2020년에 시공사가 드디어 선정됐습니다. 현대건설로 선정됐죠. 자, 이 아까 말했던 기본의 그 대규모 정비사업의 단계에서 시공사를 지정할 수 있는 거는 사업계획 승인 인가를 받고 나서 시공사를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시공사 지정하고 앞으로 갈 일이 많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아야죠. 거기서 설계 평이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설계 변경 관리처분 계획인가 변경인가를 또 받아야 되죠. 이주해야죠. 철거해야죠. 공사 시작해야죠. 입주해야죠. 그 사업계획 승인까지가 3년도에 시작해서 20년이니까 한 17년, 18년 잡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7, 8년 또는 10년 정도 더 걸린다면 지금 수색증산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 바로 이제까지의 대규모 개발, 정비사업,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규모가 작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0,000제곱미터 미만이 기준입니다. 요건입니다. 요건.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이 사업 시행 면적 안에 4m 이상 관통도로가 없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안에 4m 관통도로가 없단 말은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북이나 많이 그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녁만 되면, 휴일만 되면, 명절만 되면 주차 전쟁이 나오고 싸움이 나고 경찰차가 오고,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현장 발굴하러 다니면서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노후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동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떤 위치냐, 좋냐 나쁘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일단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가로구역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해서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짧습니다. 기간이. 앞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 추진위원회 단계가 앞전이 다 없습니다. 요건을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조합 설립 요건 대신 요건이 좀 까다롭죠.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요건이 보통 4분의 3 동의, 면적의 4분의 3, 75% 동의인데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80%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조합 설립 인가가 되는데, 모든 출발은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조합 설립 인가하고 바로 이거는 시공사를 지정할 수 있고, 시공사 지정하면서 건축심의 들어가고 사업계획 승인가하고 관리처분 인가하고 묶어갖고 통합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주 철거 공사. 그래서 지금 입주한 데까지 통상적으로 짧은 데는 한 3, 4년, 조금 긴 데는 한 4, 5년에 입주까지 가능한 사업이 바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입니다. 이 법에서 나온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가 가장 중요하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 주택 정비법. 이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에서 제가 뽑은 이 법 원문입니다. 시행 2021년 1월 1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빈집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1조.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이 있는데요. 제가 가로주택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로구역 우리 한자, 어르신들은 한자를 배우셨으니까 잘 아셔요. 길가자 길노자입니다. 그러니까 길 형태를 유지한 지역을 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구획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 시행 면적이 되는데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게 한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고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일반 재건축과 똑같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토지 등 소유자, 아직 조합이 설립 안 됐으니까 조합원은 아니죠.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인데요.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조합원의 위치, 자격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제조합원입니다.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싫든 좋든 일단 전부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공익의 목적을 위한 것이, 그러니까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주거환경도 열악한 곳이 바로 이 재개발 사업 대상지인 것처럼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익의 목적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강제조합원입니다. 사업시행 면적이 있는 분들은 다 조합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조합설립 요건을 동의하신 분들은 그 분양대상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난 끝까지 반대하는 조합원이야 그러면 청산대상, 현금을 받고 나가시는 현금 청산 조합원이 되시는 거고요.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찬성한 분만 조합원입니다. 그러니까 동의 요건은 4분의 3 요건이 똑같으니까 75% 동의한 분만 조합원이고, 나머지 동의 안 한 분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일반 정비사업의 규정과 같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지상권자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과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분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행 방법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 시공사 선정이 또 중요하시죠? 20조입니다. 법 20조에 보시면 시공사의 선정, 조합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는 바로 토지 등 소유자가 100인 이하 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합 설립 요건은 가로주택의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8, 80% 플러스 앤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과 정비사업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동의 방법은 여기 또 나와 있죠. 서면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합 설립 동의서를 아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사업장인데요. 이렇게 제가 이거 이제 CG로 띄워 주시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조합 설립 동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체크가 돼 있고요.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일련 번호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업시행 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한 130분 정도 된다 치면 파지가 날 거 대비해서 이것처럼 한 160페이지, 160장을 발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 은평구청장 직인이 찍힌 도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쓰는 방법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160번 중에 일련 번호가 145번째 지금 연번동의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아까 제가 정관 및 정비사업비가 포함된 내용을 그 구청에 그 조합설립 인가 받을 때 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앞단에 그 연번 동의서 받을 때도 이 계략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조합설립비 및 정비사업 내용,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 연면적이 나오고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철거비, 신축비. 원래는 요것들을 요즘은 신축비에 그냥 포함을 시키는데 구청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철거비하고 신축비를 나눠 놓은 요 자료고요. 철거비 얼마, 신축비 얼마, 그 밖에 기타 비용 얼마 해서 지출이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요 다항에 보면 나무에 따른 비용의 부담이라고 나와요. 조합 정관에 따라 2번 볼게요.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그래서 비례율이란 말이 나옵니다. 비례율이란 건 뭐냐면 분모가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사업시행 면적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갖고 있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사님, 조합이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구청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2인의 두 군데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술평균한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게 분모가 되는 거죠.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분의 총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곱하기 100을 하면 그게 비례율입니다. 그러니까 내 종전 자산 평가액에서 비례율을 곱한 게 실질적인 내 가치,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고요. 라번을 보시면 신축 건축물 구분 소유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2번입니다.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 면적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 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호수는 전산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번 보면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남는 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 분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이게 세 페이지가 한 세트인데요. 이렇게 해서 구청장 관이 찍힌 게 나온 게 해당 지역 조합 설립 추진 대표자 귀중 이렇게 써서 이렇게 세 세트가 한 장이 바로 구청장 직인이 찍힌 연번동의서입니다. 이 내용은 구청에서 이제 해당 그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토지 등 소유자 대표가 가서 구청에다가 계략적인 표준 정관과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사업비가 포함된 이거를 갖다 내면 구청의 각 부서가 짧게는 15일, 오래 걸린 데는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걸려서 회람을 시켜서 이 정비사업비나 이런 종전자산 평가액 정도면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문제가 없겠냐라고 구청에서 1차적으로 회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로서 계략적인 평가를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최종 구청장님의 직인이 찍힌 연번동의서 발급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다목 라목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들, 토지 등 소유자가 먼저 우선권을 갖고 남는 상가 및 일반 분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분명히 보셨죠? 이 연번동의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조합 설립 동의서입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 꼭 필요한 동의서인데
일반 재개발의 구역지정 동의서나 이런 거는 연본 동의서가 필요 없는데 이걸 필요한 이유는 많은 혜택과 정말 아까 공익적 목적의 사업이니까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할 사업지만 토지 등 소유자한테만 연본을 발급해서 이거는 뭐 해제도 일몰이나 이런 해제 조항도 없습니다. 꼭 그분들 위해서 사업을 해라 라고 하는 사업이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시간 되면 소규모 재건축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연본이 구청장님 직인이 찍힌 연본 동의서를 갖고 여기 있는 문구를 갖고 설명드려도 거짓말을 하고 괴담 수준의 말이 퍼진다면 그게 잘못된 거겠죠. 저는 지금 구청에서 발급한 연본 동의서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린 거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 나가는데 언제든지 전화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제 이름을 치시면 됩니다. 오비스트 이진우 이렇게 치시면 제가 활동했던 내용이나 쓴 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요즘 TV보다 많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 가셔도 오비스트라고 검색하시면 저희가 촬영한 이런 저는 공익적 목적의 그 유튜브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자료들이 지금 거의 600개 정도 지금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꼭 찾아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오늘 반짝 추위가 왔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